이번 시간에는 집단 규범과 그리고 집단 치료 효과 그리고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제가 되는 것은 집단 치료의 효과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집단 발달 단계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해서 여기서 보통 약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의 규범 이렇게 보면 집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집단 규범은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개인의 특정 행동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를 말한다. 지켜야 할 규칙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규범의 개념 봐주시고 다음에 집단 규범에는 거기 기능적 소위 바람직한 집단 규범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가 하면은 문제성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 규범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집단 규범의 특징으로서는 여러분들 큰 부담 갖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자기 표출이 가능한 집단 규범, 집단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는 집단 규범,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집단 규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 규범, 집단이나 집단 과업안수나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있어서 장애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있는 집단 규범, 이런 것은 바람직한 또는 기능적 집단 규범이지만 그렇지 못한 표면적인 주제만 계속 토론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고 자기 폐쇄적이거나 또 감정적으로 긴장되었거나 미묘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집단 규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또는 문제성이 있는 집단 규범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집단 규범은 놔두고 거기에 문제성 집단 규범 또는 역기능적 집단 규범을 여러분들이 일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그 아래 보시면 집단의 치료 효과, 얄로먹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그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집단의 치료 효과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집단의 치료 효과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940년대에 들어서서 집단 치료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집단 사회복지사들의 욕구와 정신분석 기법을 지향하며 집단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치료가 본격화되는 것은 1940년대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때부터 발전한 집단 치료의 개념에 있어서 집단은 도대체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1985년에 얄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효과, 집단 치료 이렇게 되는데 집단의 치료 효과나 치료적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겨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약 10여 개 이상을 11개만 제시했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집단의 치료적 요인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넣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집단, 한번 손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집단이란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나 치료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집단의 치료적 요인으로서 거기에 보편성, 가장 잘 나오는 거죠. 보편성. 보통 이것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든지 실천 개입 기법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을 보편성은 일반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한 아픔이나 그러한 문제가 꼭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치유의 효과를 갖는 것처럼 집단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집단 활동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 일반화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타주의. 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위로 효과도 하고 서로 간의 아픔에 대해서 동정도 하고 서로 간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도 하면서 이타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사회적 지지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 동료의 위안을 받으면서 치료 효과를 갖기도 하고 또한 동료에게 위로를 함으로써 또한 같이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이타주의 또 사회적 지지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정화, 감정 정화, 카타르시스가 있지.
같은 아픔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피하면서 치료 효과를 가는 것을 감정의 정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희망고치. 희망고치. 절망적이기만 했던 집단 구성원들이 일반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한편으로서 우리는 보다 나은 쪽으로 갈 거라는 서로 희망과 꿈을 주면서 희망 주기, 희망 고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라는 개념에서 나 혼자였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의 집단 응집력을 통해서, 자, 여기는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집단 응집력을 구축함으로써 또한 치료 후 효과를 갖기도 한다. 집단 응집력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모델링, 8번에 보면 모델링, 모방행동. 모델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 후 효과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 인생은 우리가 같이 가서 집단 응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겨낼 수도 있다는 희망의 고치도 있지만, 또 결국에 인생은 궁극적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면서 또한 치료 효과도 있다. 실존적 요인. 실존적 요인.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정보 공유. 어떤 문제 해결력을 가진 어떤 치유책이나 해결 방법을 서로 교류하면서 치료 효과를 갖기도 하거든요. 정보의 공유. 자, 이것도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대인관계 학습이나 사회학습.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집단의 가족적 성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 가족의 갈등도 탐색하면서 치료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 집단의 재현. 집단 속에서 가족적 성격을 찾아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자기 가족의 갈등을 탐색할 수 있다는, 마치 손님처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집단의 재현이란 말도 씁니다. 이런 등을 통해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갖는다. 얄롬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똑같이 거기 보면은 보편화, 그 일반화를 말하는 거고, 2번에 감정정화, 카타르시스, 또 자기 표출, 집단의 착. 여기 자기 표출도 나와 있지요. 자기 표출. 또 실존적인 관점에서 자기 애착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희망 고치, 신뢰감, 참여 촉진, 대인관계 학습,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집단은 치료 효과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봐주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집단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집단 발달 단계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 발달 단계를 학자들의 발달 단계 분류를 통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집단 발달 단계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작 단계 또는 준비 단계라고 하는 시작 단계. 자, 집단의 발달 단계를 보시면 준비 단계라고 하는 시작 단계라고 하는 준비 단계 또는 시작 단계. 준비 단계,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제목에 있는 집단 형성 및 탐색. 아직은 집단 성원들 간의 응집력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단계, 시작 단계는 집단 형성 및 탐색 단계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보면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할 적에는 초기 단계의 과업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 다루기를 첫 번째 주된 과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
먼저 적어보죠. 다음에 중간 단계.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응집력과 생산성을 형성한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종결 단계. 종결 단계. 또 마무리 이 종결 단계에서는 당연히 평가, 종결, 결국에 통합. 그것은 통합 및 종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계는 시작 단계 또는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초기 단계, 세 번째 중간 단계, 네 번째 종결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큰 제보로 준비 단계, 시작 단계에서는 역시 집단을 형성하고 탐색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자, 몇 가지만 줄을 쳐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지도자가 집단에 대해서 안내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해 탐색하는 단계를 시작 단계,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테이크, 접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집단 형성 및 탐색에서 여기는 인테이크가 되겠어요. 인테이크, 접수 단계. 그래서 전문가가 집단과 접촉하기 이전에 여러 일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접수 단계이다. 그래서 거기 접수 단계 줄 쳐놓으시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셔서 2번에 집단의 시작 단계의 토대, 집단의 시작 단계의 토대를 보면은 먼저 당연히 어떠한 사회복지 실천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시작 단계의 토대는 신뢰 또는 분위기 형성이죠. 레포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의 집단의 근본 토대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뢰 구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3번에 보시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들어오자마자 서로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집단이 안전한 장소임을 입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로는 집단 형성 및 탐색이라고 했죠. 이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접수 단계,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만남, 그리고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집단 형성이죠.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처럼 바로 이 단계 첫 번째 준비 단계, 시작 단계는 이렇게 인테이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초기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얼굴을 맞대게 되면서 서로 무게를 잡는 단계. 서로 무게. 타인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다른 구성원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한편으로서는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는 무게를 잡는 단계를 첫 번째 초기 단계. 그래서 저항 다루기. 어쩌면 불안과 긴장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첫 만남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초기 단계가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저항, 불안,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겸용하면서 집단은 점차 응집력과 생산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는 긴장과 불안,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바로 이런 단계에서 저항을 낮추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특징을 보시면 거기 보면 1번의 불안, 다음에 갈등,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도전, 네 번째 저항.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초기 단계는 저항 다루기에서 여기 보는 불안, 또 갈등, 지도자에 대한 도전, 또 그런가 하면 저항,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 시기, 초기 단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장과 불안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며 지도자에 대해서 소위 겉돌고 또 그런가 하면 뭔가 어긋장 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초기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 287페이지 불안을 보시면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내의 불안과 방어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갈등. 2번을 보시면 갈등의 대표적인 양상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언급, 비난을 하는
것이나 심판하는 자세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서로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끼리 경쟁도 하고 누가 지도자로 적합한지를 가지고 투쟁하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누가 지도자가 되겠어요? 이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투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투쟁적 리더가 중심이 되는 단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도전도 나타나고 또 그러면 저항도 나타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죠. 가장 밑에 줄 보면 저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저항은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로 불안, 갈등, 지도자의 도전, 저항 이런 단어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항 다루기란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중간 단계가 되겠는데 중간 단계부터는 이제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서히 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집단 응집력도 만들고 집단의 과업이나 집단 구성원 공통의 문제도 풀어가고 그걸 생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는 응집력과 그리고 생산성이란 단어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중간 단계에서 집단은 주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시작하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행동화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이 중간 단계에 보면 집단 내 몇 개의 하위 파벌이라고 하는 하위 집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위 집단들이 너무 활성화되면 집단 자체의 와해를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을 인식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하위 집단의 소위 일탈이나 이탈을 최소화시키는 통제 기제도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을 그에 대한 3번 개념의 3번 보시면 중간 단계에 오면 하위 집단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집단 활동에 긍정적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조정하며 문제 노출 시 사람들의 장점에서 그 근거를 찾아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는, 그다음 집단 응집력이 얘는 본격화되는 이렇게 해서 응집력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집 단계와 생산성의 단계로 둘로 나누어서 중간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응집 단계에 오면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응집 집단은 중간 단계가 되어서 집단 구성원들 간에 끈끈한 어떤 그 친교감이 생기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2번 특징, 신뢰감, 감정 정화, 집단 애착, 자기 표출, 자,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중간 단계의 응집력을 갖게 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산적 단계, 생산성의 단계죠. 이제는 집단의 과업 완수나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과 같은 이런 해결이 나오는데 이 생산적 단계, 중간 단계에서 생산적 단계에서는 이제는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시를 하게 되죠. 직시를. 바로 직면,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응집력이 강해지면 직선적인 직면이 허용될 정도에 이르고 이때 직면은 직접적인 강한 양상을 띠게 된다. 직면. 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혼자는 섣불리 시도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모험 시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떠한 새로운 해결책도 강구해내고 당면 문제도 풀어가는 생산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에 친해지면서 하위 집단도 만들어지는 응집력이 형성되는 단계. 그러면서 문제도 풀어가는 그런 그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생산적 단계, 그래서 직면도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모험이나 도전도 시도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중간 단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결 단계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종결로 설명을 하는데 통합과 종결로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래서 여기 종결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넘어가셔서 종결 단계의 주요 과업을 굵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결 단계의 주요 과업은 감정 다루기, 집단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집단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집단의 영향력 검토하기, 또 피드백 또는 피드백 교환하기, 미완성 과제를 완료해 가기, 완수하기, 또 배운 것을
집행하거나 수행하기, 사유적 기능을 말하자면 활용해보기, 뭐 이런 것 등을 종결 단계의 과업이라고 설명하는데, 다른 건 다 좋지만 감정 다루기, 자 이런 것도 역시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위 접수 단계, 시작 단계에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또 학자들로 나누게 되면 거기 아래에 있는 박스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단계를 가지고 노던의 분류나 또는 사리와 가린스키 또는 뭐 가랜드 이런 사람들의 분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만 집단의 발달 단계를 이제는 우리가 노든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든 것과 가랜드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죠. 자, 집단 발달 단계를 보시면 집단 발달 단계. 노드는 집단 발달 단계를 5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 접수 단계. 준비 단계죠, 준비. 두 번째 단계가 오리엔테이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탐색 및 시험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종결 단계.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알림, 공지죠. 공지나 접수를 이렇게 하는 단계가 되겠고,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응집력의 기초가 형성되면서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을 이렇게 응집력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인 단계. 그러면서 투쟁적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단계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 만나서 눈인사나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무게나 자존감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단계. 그래서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우리가 탐색 및 시험 단계를 보면은 탐색 및 시험 단계를 가서 보시면 우리는 또 이렇게 탐색 및 시험 단계에서는 많은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 단계라고 할 때는 탐색 및 시험 단계에는 당연히 하위 집단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 기제도 발달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통제 기제도 발달하면서 탐색 및 시험 단계에서는 목표 지향적, 이제는 집단의 목표를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 리더가 중심이 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 단계는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문제 해결력도, 집단에 대한 응집력도, 또 어떤 집단 구성 간의 협동 능력도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단계로서 이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운영 절차의 습관화, 또 그러면 어떤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역동적인
균형이나 평형을 이루는 단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단계, 절정의 단계가 되겠어요. 절정의 단계. 그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는 것이 노든입니다. 이 노든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노든의 단계를 가지고 이제는 가랜드의 단계를 설명해 보면 가랜드는 접수와 오리엔테이션 단계를 이 접수와 오리엔테이션 단계 가랜드에서 여러분 페이지는 296쪽으로 나오면 가랜드 단계 있죠. 친밀 전 단계라고 했어요. 친밀 전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색 및 시험 단계를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파워게임도 하면서 집단을 위태롭게 빠질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하위 집단이 만들어진다. 집단 내 파워게임이 시작됐다. 권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기지도 발달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 두 번째 단계를 권력 및 통제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집단 내 파워게임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규제해야 될 단계. 그래서 탐색 및 시험 단계를 가랜드는 권력 및 통제 단계.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는 둘로 나누어서 이 단계는 친밀 단계. 모든 것, 목표에 대한 일치도, 집단 구성원에 대한 협동 능력 이런 것이 모두 이런 친밀 단계. 그러면서 구체적인 생산성을 보여주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 단계에 의해서 특수화 단계, 하나하나의 문제가 풀어져가는 특수화 단계로 2개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종결 단계는 이별 단계. 이렇게 해서 4개의 단계로 친밀 전 단계, 권력 및 통제 단계, 친밀 단계, 특수화 단계, 이별 단계 해서 이렇게 4개의 단계를 5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보신다면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일반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 다음에 이 단계, 이 초기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긴장과 불안의 단계는 바로 이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접수 단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시작 단계. 다음에 탐색 및 시험 및 문제 해결,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준비 단계, 또는 시작 단계. 다음에 여기 오리엔테이션,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으면서 긴장, 불안, 갈등, 지도자에 대한 도전 또는 저항 이런 것이 저항 다루기의 단계로 나누는 것이 오리엔테이션 단계. 때문에 이것을 초기 단계. 다음에 응집력이 생겨지는 이 단계.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문제 해결 단계. 이 2 단계를 합쳐서 중간 단계. 그리고 여기는 종결 단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노트 정리를 넣으시면서 특히 296페이지에는 도표를 사용하되 도표에다가 거기 노든의 준비 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종료 단계가 있는데 준비 단계에다가는 거기 그대로 준비 단계 또는 준비 단계, 시작 단계 이렇게 해주시고 오리엔테이션 단계에는 초기 단계, 다음에 탐색 및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2개를 합쳐서 중간 단계. 탐색 및 시험 단계는 응집력의 단계, 하위단이 만들어지는 단계. 그리고 문제 해결 단계는 하나하나의 문제나 과업을 완수해가는 단계는 생산성, 응집력과 생산성의 단계니까 탐색 및 시험 단계와 문제 해결 단계 3번, 4번을 묶어서 중간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에다 종결 단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페이지는 많지만 우리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사회복지 실천론과 교집합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 퍼넘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도 하신다면 역시 여러분이 예상했던 만큼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에서는 큰 부담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교시 3영역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